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말 전략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본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던 중간에 지진이 나서 해당 실황을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전략을 시행할 때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지진이야? 엄청 울리는데? 아니야, 나 집이 엄청 울려. 공모주 투자자에게 있어 12월은 조금 쉬어가는 달인데요. 올해 2021년 공모주 투자에 참여했다면 1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4% 정도 기록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 김파고는 연말 전략으로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할 예정인데요. 이 연말 전략은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균 수익률은 5%였습니다. 1년 내내 공모주에 참여해서 얻는 수익이 10에서 14%인데 3일만 매매에 참여해서 얻는 수익이 5%라면 꽤나 솔깃하게 들리네요. 그 전략은 바로 배당락 전일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사고 그 다음날 배당락일 종가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파는 건데요. 해당 전략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이미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오른쪽 상단에 제시되는 링크 통해서 해당 전략이 무엇인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오늘은 연말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대상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는 매매 시점에 대한 고민인데요. 과연 제가 연말 전략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가장 좋은 매매 대상일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배당락 전일 종가에 사서 배당락일 종가에 다시 파는 종가 매매를 제안했었는데요. 정말 종가 매매가 최선일지 따져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연말 전략에 대해서 매매 대상, 매매 시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매매 대상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ETF 중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로 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서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배당락 전일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배당락 일에 다시 매수가 나와서 그 급등락이 큰 점을 이용하자는 것이 배당 전략의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바이오 종목이나 5G 종목들이 작년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개별 종목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본질 가치를 모르고 매매를 해야 하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바로 개별 기업을 많이 모아둔 ETF를 통해서 이러한 개별 기업 리스크를 조금 해칭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제시했던 건 바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해당 전략에 가장 최적화된 ETF일지 아니면 더 좋은 ETF가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의 대안이 될 상품을 찾기 위해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서 전체 상품을 한눈에 보면서 해당 종목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을 만한 ETF가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제 눈에 띄는 건 먼저 코덱스 200 중소형 ETF, 두 번째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세 번째 코덱스 게임 산업, 네 번째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다섯 번째 코덱스 바이오, 여섯 번째 코덱스 헬스케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이 외에 ETF가 눈에 띄신다면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한번 직접 제가 영상에서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200 중소형, 코덱스 2차전지, 코덱스 게임 산업, 코덱스 바이오,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에 매년 연말 배당락 전일에 매수해서 배당락일에 매도했다면 수익이 얼마 났을지를 따져보았는데요. 7개 ETF를 비교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코덱스 150 레버리지가 5.4%로 나머지 6개 ETF보다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해서 해당 ETF가 매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2016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코덱스 바이오 ETF로 해당 전략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5.8%의 수익률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4.3%보다 1.5%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2018년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의 손실이 났던 반면에 다른 6개 ETF는 해당 전략을 시행했을 때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이 난 적이 없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요. 즉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4.3%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보다는 수익률이 1%가량 낮았지만 코덱스 바이오의 경우에는 2018년에도 플러스 1.8%의 수익을 보이는 등 2016년부터 5번의 매매일 동안 한 번도 손해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요약하면 평균적인 수익률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가장 높았고 다른 ETF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실이 난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저는 매매 시점으로 배당락 전일 종가에 사서 배당락이 종가에 파는 종가 매매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럴지 이것도 따져보았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배당락 전일과 배당락일의 시초가와 종가를 둘 다 비교해본 결과 배당락 전일에는 매수를 해야 되고 배당락일에는 매도를 해야 하는데 시초가와 종가 중에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았더니 먼저 매수 시점의 경우에는 6년 연속으로 배당락 전일에 시초가에 매수하는 게 종가에 매수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2015년, 16년부터 2020년까지 시초가와 종가 매매를 둘 다 고려했을 때 모두 시초가보다 종가가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가 가장 유리했던 거죠. 반면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6번의 경우 중 2018년 음봉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5년의 경우에는 양봉을 다 기록하면서 시초가 매도보다는 종가 매도가 유리했지만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매매 대상의 경우에는 수익률 기준으로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해당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매매 시점의 경우에는 배당락 전일에 시초가에 사서 배당락일 종가에 파는 매매 시점이 가장 유리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에 있어서 100% 성공, 무조건 성공하는 전략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지정 회피 매도 물량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해당 전략에도 리스크를 크게 3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100% 성공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 이미 이러한 리스크가 반영돼서 오히려 올해에는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수급 교란 이슈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같은 전략으로도 1% 종가 매매 시 손해가 났었고 만약 1억 원을 매매했다면 100만 원 손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코스닥에서 11월에는 늘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11월에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보였죠. 즉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이미 11월에 주식을 팔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배당락 전일에 우리가 기대했던 주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및 상장이 있는데요. 큰손 투자자들이 이를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배당락 전일에 판 다음에 배당락일에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시 사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배당락일에 주식이 다시 오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의사항이 특히 중요한데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있음을 꼭 강조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전략에 대해서 이 전략을 그대로 매매했는데 올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제가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에 대한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저 야너주 김파고가 보장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연말 전략을 조금 더 깊게 고민해본 영상이었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본인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